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해 볼 수 있는 실시간 랭킹 시간입니다. 금요일장도 실검상위 종목들과 리포트 종목들 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도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솔리드, ICTK, 엑스게이트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신규 상장주인 파인메딕스가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로봇주들이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에이럭스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 밖에 오징어 게임2가 공개되면서 관련주인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솔리드 전략부터 들어볼 텐데 주가가 연일 강한 상승 나와주고 있거든요. 연고점 좀 뚫어볼 수 있을까요? 솔리드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양자 테마의 힘을 받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 고점 구간대에서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한 구간이기는 합니다. 물론 거래량 동반해서 좀 이틀 연속으로 시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과거의 매물대 소화를 하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점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양자 암호 최근에 SKT가 양자 암호 관련한 알고리즘 관련한 내용들을 좀 보도가 되면서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됐고요. 지금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양자 암호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뭐 퀀텀 컴퓨팅이라던가 뭐 리게티 컴퓨팅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미국 증시 안에서도 양자에 대한 좀 관심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CES 2025 개막이 정말 얼마 안 남은 그런 시점인데 그때 이제 새롭게 좀 부스가 등장한 또 산업이 양자라고 또 이제 지명이 됐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양자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양자 관련한 종목군들이 워낙에 좀 변동성이 심하고 큰 폭의 상승을 좀 연이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내에서도 워낙에 양자 종목들이 잘 가고 워낙에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개인들도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양자 관련주들에 좀 접근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제 양자 거품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윌로우라는 그 양자 컴퓨팅 관련한 이제 그 산업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관련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뭐 거의 10년에 25승인가요? 그 정도 만에 좀 풀 수 있는 그런 계산법을 이제 뭐 5분 만에 풀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같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뭐 양자 컴퓨팅은 사실 뭐 상용화가 되는 것도 사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목이 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부터 양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는 매매 관점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앞으로의 리스크를 좀 축소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5G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2기가 이제 또 들어오면서 이제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집행이 되면은 5G 관련한 종목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제 통신 관련한 종목들도 다 같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다만 5G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이제는 좀 6G 쪽으로 기대감이 더 넘어가는 그런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위성 쪽이라 저궤도 위성 쪽이라던가 6G 관련한 종목군들을 지금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한 상승 나와주고 있지만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에이럭스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로봇 관련해서 내년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뭐 드론 관련해서 사실 좀 상승이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워낙에 미국 내에서도 드론 관련한 섹터가 많이 좀 관심을 받고 그것도 이벤트도 있고 일정이라던가 뭐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모멘텀으로 에이럭스도 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좀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오늘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보호예수 물량이 올해 이번 달 12월 1일에 일단 해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쯤에 또 추가 상장 물량이 좀 있어가지고 관련한 내용들은 조금 시장에서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비행 제어 장치를 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드론 관련주로는 뭐 최근에는 많이 움직이긴 했었는데 이 대안으로 다른 종목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지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에 최근에는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도 드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이제 시가총액이 기존에 잘 갔던 그 로키드 마틴이라는 방산 대표 기업이죠. 로키드 마틴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지금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자율 드론 관련해서도 지금 산업을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컨소시엄을 구축을 해가지고 그 안두릴이라고 자율 드론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랑 뭐 여러 기업들과 함께 모여서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라던가 챗 GPT를 만들고 있는 오픈 AI라던가 같이 함께 모여서 이번에 컨소시엄을 구축을 했고요. 새롭게 미국의 예산을 좀 따내보자라는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한 1,200조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좀 예산을 따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기존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탑5 안에 드는 그 대형 방산 업체들이 대부분 좀 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새로운 경쟁자가 출연을 했고 이 경쟁자 그리고 이 컨소시엄이 새롭게 좀 자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엄청난 성장 섹터가 이 드론 쪽에서 탄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드론 쪽에서는 뭐 강력한 어떤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일단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해당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안두릴에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을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엮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시세가 나올 때는 접근하시는 건 좀 자제하시고요. 조정 시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알맞는 대응 전략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검 상위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계속해서 리포트 종목들 전략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 기준으로 5개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텔레칩스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이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국내 자율주행 관련 중소형주 중에 가장 우수한 실적 가시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크래프톤 현대차증권에서 이익과 신작의 앙상블이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두산테스나는 DB금융투자에서 긴 호흡이 필요라는 리포트가, 이마트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알리바바와 JV 설립을 결정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뉴스지만 시너지 전략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평가와 함께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현대차증권에서 예측의 난이도까지 반영되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리포트에는 주가가 조정 마무리 국면까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게 주가를 보면 좀 올라주나 싶다가도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데 박스권 흐름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까요? 내년 1분기는 좀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범용 메모리 쪽이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분기 정도 이후에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아마 바닥을 확인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1분기에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1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아직까지 몇 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제 당장 좀 눈앞에 있는 거는 4분기 실적 발표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리포트도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하는 그런 리포트였었는데 역시나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4분기 그나마 다행인 거는 4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리포트사들은 아예 없고요. 증권사들은 없고 일반 투자자분들도 4분기 실적 안 좋을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주가상으로는 선반영을 좀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충격은 그래도 제한적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단에서 전부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를 좀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단에서는 보통 한 7조 원 초반에서 7조 원 후반대까지 여러 증권사들에서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눈높이를 많이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영업이익 전망치를 8조 원 후반대, 그리고 9조 원대 후반대까지도 예측을 하는 그런 증권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하향 조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주가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인은 역시나 뭐 HBM은 이번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을 했다시피
HBM 수요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고 잘 팔리고 있고 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범용 레거시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영향력에서 지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이번에 눈높이가 계속 낮춰지게 된 원인이 결국에는 스마트폰의 출하량 감소라던가 그 PC 수요가 줄어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범용 메모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 낸드도 마찬가지로 좀 계속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계속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그 CXMT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는 뭐 DDR5, DDR4 쪽에서의 수율이 80%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수율이 뭐 80에서 90% 가까이 되는데 상대적으로는 이제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면서 좀 호재로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로 또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에 또 트럼프 2기가 얼마나 어떤 정책이 나올지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고객사들도 재고를 좀 축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재고 정책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이 HBM에 대한 어떤 증가세라던가 이런 것들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만 그 외적으로 D램 쪽에서의 비중이 여전히 너무 높고 요거에 대한 영향력을 좀 피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D램의 어떤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좀 상방을 제한하는 압박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HBM 쪽에서의 기대감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좀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 정도로 지금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는 이번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조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영업이익이 이제 이번에 7조 원 후반대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은 더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은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잡아줄 걸로 기대를 해보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전략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이마트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연일 급등을 보이다가 오늘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하락폭이 너무 큰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한 8%대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분명히 호재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이마트가 이제 알리바바와 함께 합작 법인을 세운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시외에서도 제 기억으로 한 4에서 5%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시초가에 바로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일부 과거에 좀 상승이 나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미 좀 선반영을 했다라는 측면에서의 매도 물량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전에 또 오늘 나왔던 리포트도 있었는데 이번 이마트와 알리바바의 이런 합작 법인 설립 자체가 과연 얼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담은 그런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마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축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합작 법인 설립 내용은 일단 이마트가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아폴로 코리아라는 그 자회사가 있는데 이 아폴로 코리아가 알리바바랑 같이 각각 50%씩 그 출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랜드 오프스 홀딩이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 이 밑에 그 지마켓이랑 그리고 그 이제 알리 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이제 자회사로 100%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목적은 굉장히 뚜렷하게 말을 해놨습니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마켓의 어떤 판매 채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장을 하고 알리바바를 통해서 고객사를 확보를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마켓 플랫폼을 좀 더 고도화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방향에 대한 어떤 방향성 자체가 전략이 좀 뚜렷하지 않다라는 평가들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전략이 좀 구체화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온라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마켓도 그렇고 그리고 알리 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사업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알리가 1%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지마켓이 한 7%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어쨌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좀 전략이 구체화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리바바랑 지마켓을 넘어서 과연 이마트와의 합작을 통해서 오프라인 시장으로까지 진출할 수 있는지 여부도 지금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혼자만 좀 따로 떼어내서 봤을 때는 최근에 정영진 회장의 어떤 그 트럼프 주니어와의 만남이라던가 이런 테마성 이슈로 엮인 점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클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 기업적인 정말 내재 가치만을 따져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차라리 지금은 좀 주가의 하락 안정화가 진행이 되는 것들을 조금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 좀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검상위 종목들과 리포트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되셨기 바라면서 이주연 이사님과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